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암센터 유방암센터 유방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유방암 약물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홍지영입니다. 선생님, 오늘 저희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오늘은 조기 검진으로 진단받은 유방암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저희가 이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방암 진단에 대해서 먼저 이은경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조기 유방암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어떤 단계를 의미하는 건지, 치료하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유방암은 보통 이제 유방의 크기, 림프절 전이 유무, 타장기 전이 유무를 통해서 병기가 결정이 되긴 하는데, 유방암에서 조기 유방암이란 보통 0기에서 2기 일부를 뜻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기에 발견이 되면 쉽게 설명드리면 암 병기가 낮으면 그만큼 치료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의 경우에는 이제 5년 생존율을 따져보면 98% 이상, 그리고 1기의 경우에는 96% 이상, 그리고 2기 경우에는 92% 이상의 생존율이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결국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그만큼 치료 효과가 좋다는 걸. 빨리 발견돼서 치료할수록 이제 5년 생존율이 정말 100%에 근접해지는 네, 맞습니다. 그런 결과군요. 네네. 그러면은 진단 후에 치료 방침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방암은 이제 조직으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조직을 통해서 유방암으로 확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처음 방문을 하시면 저희가 전이 유무를 평가하는 검사를 조금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유방암 수술 범위를 결정하는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 전이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방이 잘 갈 수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는 건데, 폐나 간, 뼈, 일부는 뇌, 이렇게 잘 갈 수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CT랑 뼈 스캔, 그리고 필요시에 PET-CT를 통해서 타장기에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유방 수술 범위를 결정하는 검사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이미 유방 촬영술이랑 유방 초음파를 검사를 받고 오셨겠지만, 추가로 저희가 유방 촬영술, 유방 초음파, 거기에다 이제 MRI까지 추가를 해서 혹시라도 생각보다 넓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를 종합해서 저희가 수술 방향을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또 생각을 고려해야 될 점이, 이제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젊으신 유방이거나 아니면 양측성 유방암으로 진단받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검사를 좀 진행을 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수술 범위가 좀 더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방에만 국한이 돼 있다 하더라도 유전성 유방암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수술의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군요.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유방암 병리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호르몬 양성 아니면 호르몬 수용체, 허투라는 그런 단어도 있고 KI67 이런 되게 복잡한 단어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게 이제 치료나 어떻게 분류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호르몬 수용체 발현이 있는 유방암의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을 차단하는 약제들을 써야 되고요. 헐투 단백이 발현이 있다 그러면 헐투의 발현을 차단하는 표적 치료제를 써야 되고, 또 KI67 지수가 높다는 거는 종양의 증식이 그만큼 빠르다는 뜻이고, KI 지수가 낮다는 건 그만큼 천천히 자란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수술 이후에 추가적인 항암 치료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치료 방침에 이러한 각각의 병리 검사의 결과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좀 수술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유방의 의미가 단지 어떤 장기로서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여성성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유방 보존술을 하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그 홍지영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방 수술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전절제 아예 없애는 전절제를 하거나 아니면 그쪽 부분만 살짝 도려내는 부분 보존을 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결국은 이제 그 수술 범위를 결정할 때는 어느 정도 크기가 넓은지 그리고 단일 종괴인지 아니면 다발성 종괴인지에 따라서 수술 범위를 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단일 종괴고 크기가 작으면 무조건 보통은 이제 유방 보존을 선호를 하시면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다발성이더라도 같은 주변에 딱 있어서 이게 제거를 했을 때 볼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은 분들은 저희가 보존술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보존술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방사선을 같이 하셔야지 전절제한 효과랑 똑같이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어떤 분들은 부분 보존했는데 꼭 방사선을 받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꼭 방사선을 받으셔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전절제랑 같은 예후의 결과를 보입니다. 그러면은요, 또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네. 게, 재건 수술 네. 또 너무 궁금해요. 네네. 그 전절제를 또 선택하는 환자도 있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전절제밖에 할 수 없는 네. 그런 환자들의 경우에 이제 재건 수술을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재건 수술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 보험 규정상 전절제술을 해야지 재건을 할 수가 있고 재건의 경우에는 이제 종류가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보형물을 통한 이제 재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수술 방법이란 건 항상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꼭 재건을 고려해서 종류를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시기에 따라 즉시 재건을 할지 지연 재건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즉시 재건은 유방 전절제를 하는 거와 동시에 바로 이제 재건을 하는 경우를 즉시 재건이라고 하고 지연 재건은 이제 수술을 끝나고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짧게는 수개월 뒤 아니면 많게는 몇 년 뒤, 수년 뒤에 재건을 고려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병기가 조금 높으시거나 아니면 추후에 다른 치료, 뭐 예를 들어 방사선 치료가 예정되어 있으신 분들은 저희는 즉시 재건보다는 지연 재건을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에 진짜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하는 네. 시대잖아요. 네네. 수술 기법도, 유방암 수술 기법도 발전한 것들이 있나요? 소개해 주실 것이 있는지. 수술 기법은 유방 쪽은 뭐 로봇을 이용해서 로봇이요? 유방을 전절제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이제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건 이제 감시 림프절을 잘 찾아서 제거할 수 있냐가 이제 중요한 이슈긴 하는데 요즘은 뭐 다양한 그 방법으로 선호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형광 물질을 이용해서 감시 림프절 지도를 그리면 상대적으로 더 하나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두 개를 사용을 했을 때 감시 림프절을 찾을 수 있는 그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형광물질을 2개 사용하는 아니요, 건가요? 현관 물질이랑 방사선 동위원소를 같이 이용한다든지. 형광물질과 방사선 네. 동위원소 네. 2개를 다 유주를 통해서 삽입하는 거예요? 네, 유륜 쪽으로 이제 주입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하면 이제 소리뿐만 아니라 방사선 동위원소는 저희가 수술장에서 이제 그 위치가 소리가 나거든요. 소리가 나요? 네네. 그래서 그 포인트를 하는데 정말 형광 물질을 사용을 하면 이제 눈에 보이니까 소리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고.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방법이 하나가 있죠.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이제 수술에 관해서는 이미 많이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고 네, 엄청 많이 알게 돼서 진짜 유용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항암 네, 치료에 네, 네.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여쭤보겠습니다. 보통은 조기 유방암 이더라도 저희가 항암을 조금 권고하거나 항암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1기 유방암이라고 하더라도 수술을 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권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당황해 하세요. 아니, 난 일기인데 무슨 항암이에요 하면서 굉장히 거부감을 심하게 표현하시기도 하고 또 놀라기도 하시고 그러는데요. 정말 그 같은 일기라고 하더라도 이제 종양의 크기가 크거나 임파선 전이가 뭐 아주 많은 건 아닌데요. 아주 미세하게 있는 경우 아니면 암세포가요. 모양이 굉장히 이렇게 찌글찌글 해가지고 주변으로 잘 전이되거나 침습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인 경우 조직학적 등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그것이 더 높은 경우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KI67 지수 같은 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까 종양의 증식도가 이제 높고 공격적인 성향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비록 1기 또는 2기라고 하더라도 수술 후 항암 치료를 권고드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항암 대신 뭐 호르몬 치료만 하거나 아니면 표적 치료제만 사용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런데 아직까지 항암 치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아까 여러 가지 상황들, 종합해야 되는 상황들에서는 항암 치료는 꼭 권고를 드리고요. 그리고서 이제 표적 치료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면역 치료제를 하거나 아니면 항호르몬 요법제를 하거나 그렇게 되고 있고 그 요즘에 호르몬 수용체 양성 조기 유방암에서 고위험군 아까 말씀드렸던 종양의 크기가 크거나 임파선 전이가 있거나 조직학적 등급이 높거나 KI67 지수가 높거나 할 때에 이제 세포 주기 차단 억제제들을 항호르몬 요법에 같이 병합했을 때 더 좋은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추가되고 있고요. 근데 아직 이것들이 항암 치료를 대신한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어려운 단계입니다. 보통은 재발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유전자 검사를 또 진행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맘모그래피라든지 뭐 그런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검사를 했을 때는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결정을 주나요? 맞습니다. 일단은 검사는 그 항암 치료 그러니까 보조 항암 치료에 대한 어떤 예측을 도와주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어떤 예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유방암에. 항암 치료를 했을 때 몇 프로 정도 재발률이 감소하겠다. 이런 수술 후 보조 항암 요법에 대한 예측 인자로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는 조금 다르게 예후를 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에 대한 전반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유방암의 예후가 어떨 것이다. 이러한 예후를 알려주는 것이 더 주된 역할이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면이 다르고 그리고 또 옹코리 검사는 또 장점이 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검사법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형 유전자 검사를 하고 할 수 있어서 이제 주치의 선생님들마다 선호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죠.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어서 아마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나는 왜 이 검사를 하게 이제 권고받는지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체감상 예전보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항암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선생님도 그렇게 느끼시고 계시나요? 사실은 폭발적인 유방암 환자 수의 증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많다 보니 저희가 쉽게 항암 치료를 생략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위험 인자가 있을 때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저희도 안심이 되고 또 그 서구권, 북미나 유럽과는 다르게 동아시아 쪽의 생물학적인 특징이 조금 더 젊은 환자가 많고 젊은 환자에서 공격적인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 젊은 유방암 환자의 비율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그럴 때는 같은 일기라도 이제 연세 지긋하신 70대 1기 유방암 환자와 40대의 30대의 젊은 1기 유방암 환자는 저희가 다르게 취급해야 하다 보니
이렇게 항암 치료를 보조 항암 치료를 권하는 경우가 많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검사랑 그리고 선호도 때문에 좀 맞습니다. 항암이 조금 더 늘었다고 보면 맞습니다.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유방암 센터도 이제 외과나 내과 서로 협진을 통해서 좀 진료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매주 뵙잖아요. 네, 맞습니다. 매주 뵙고 환자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치료 순서를 정하는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조기 유방암은 아까 이은경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수술적으로 절제가 가능한 상황을 다 지칭할 수 있죠. 그런데 수술을 먼저 할 거냐, 수술하기 전에 어떤 치료를 붙일 거냐, 이러한 순서 결정이 중요하겠는데요. 이제 조금 더 종양 크기가 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급이 종양들 등급이 높고 임파선 전이가 있고 조금이라도 어떤 재발의 위험도가 높은 그런 경우에는 좀 선항암을 먼저 하려는 시도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아주 크기가 작고 임파선 전이도 안 보이고 정말 유방 보존술로 똑 떼낼 수 있고 어떤 위험 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수술을 하시는 게 좋죠. 저 이것도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임파선 그 절제에 대해서 가능한 지금 요즘 트렌드가 축소되는 트렌드라고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요즘 또 치료 기법이 훨씬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임파선 전이가 있더라도 이제 예전처럼 왕창 떼거나 그러진 않고 이제 주변에 커다랗게 만져지는 그 임파선이나 그런 걸 위주로 조금 떼고 그리고 흔히 말해 그걸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걸 좀 하고 추가로 이제 방사선 치료를 저희 기관은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애가 림프절 각청술이랑 비교했을 때 생존율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는 뭐 연구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술을 조금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생님, 그 수술 후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유방암 환우들이 지켜야 될 어떤 생활 속에서의 수칙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규칙적인 식습관과 그리고 정기적인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골고루 섭취하는 게 골고루 균형 있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유방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약제와 관련돼서 이제 비만이 조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패턴으로 변하게 됩니다. 장난 아니죠. 네네. 그래서 호르몬제 먹으면 살이 안 빠지신다고. 기본적으로 살이 잘 안 빠져요. 살이 안 빠지고 오히려 더 찐다고. 그리고 이제 또 뱃살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붓고요. 그러고 생각보다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해도 수술 받은 부분이 불편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보통도 않아요. 힘든데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비만이 유방암의 재발과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식습관 유지하시면서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걸 제일 추천드리죠. 네, 그 아는 것이 힘이라고 저희가 많이 알려드린 게 맞나요? 뭐 오늘 수다 떨듯이 말은 많이 했는데 네, 이게 뭐 보시는 분들이 되게 저항감 없이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함께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감사하죠. 다음에 기회 있으면 이렇게 또 만나서 또 한 번 수다 떨고 싶네요.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